요즘 주식시장 보면 분위기 정말 뜨겁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돈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이상한 조합,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수수께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이면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외국 돈이 막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나라 돈 가치도 올라가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오히려 뚝뚝 떨어지더니 결국 달러당 1,400원이라는 심리적인 선을 훌쩍 넘어버렸어요. 무려 1,421원까지요. 아니, 경제는 좋아 보이는데 왜 우리 돈 가치는 떨어지는 걸까요? 정말 이상하죠?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복잡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봐야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층, 바로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형님부터 시작해보죠. 자, 이 문제의 첫 번째 열쇠는요,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바로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후를 던져봐야 하는 거죠. 우리 원화가 약해진 걸까? 아니면 달러가 그냥 미친 듯이 강해진 걸까? 이게 사실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이걸 학교 시험에 비유하면 딱 맞아요. 내가 50점 받아서 실망했는데 알고 보니 반 평균이 40점이었던 거예요. 그럼 완전 잘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화 가치도 혼자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나라 통화들이랑 비교를 해봐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평균 같은 역할을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달러 인덱스라는 건데요. 달러 인덱스는 뭐냐면 유로나 엔화 같은 주요 통화들이랑 비교해서 지금 달러가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점수가 엄청 높아요. 왜냐?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미국 경제가 혼자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돈이 전부 역시 안전한 건 달러뿐이네 하면서 미국으로 싹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그냥 달러가 강해서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원화가 다른 나라 통화들보다 유독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럼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문제는 뭘까요? 두 번째 층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아주 큰 문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협상이 딱 막혀버리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엄청나게 주고 있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냐면 미국이 한국한테 3,500억 달러 투자해줘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돈으로 거의 500조 원인데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가 비상금을 모아둔 외환보유고의 거의 85%에 달하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보세요. 우리 경쟁자인 일본이나 유럽연합은 이미 미국이랑 협상을 끝내고 15% 관세로 합의를 봤어요. 근데 우리는 이 투자 문제 때문에 협상이 멈춰서 여전히 25%라는 훨씬 높은 관세를 물고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 기업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 번째 압박이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정치에 좀 큰 변화가 생기고 있거든요.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인물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의 경제 정책이 좀 특이해요. 한마디로 엔화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자는 거라서 지금 외환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일본도 금리를 올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반대 노선을 주장해요. 바로 그 유명한 아베노믹스를 다시 하자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돈을 막 찍어서 엔화 가치를 일부러 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일본 물건이 싸져서 수출이 잘 되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일본 제품이 갑자기 싸지면 세계 시장에서 우리 한국 제품이랑 경쟁이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 수출 기업들이 힘들어지겠죠. 이렇게 일본 엔화가 약해지는 게 결국 우리 원화 가치까지 끌어내리는 압박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너무 강하고, 둘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는 국내 문제가 있고, 셋째, 옆나라 일본의 엔화 약세까지. 이렇게 삼중고가 우리 원화를 꽉 짓누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럼 이대로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요즘 해결책으로 계속 거론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입니다. 들어는 보셨을 텐데 이게 정확히 뭘까요?
이 통화 스와프의 핵심은요, 진짜로 돈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시장에 주는 안심 신호입니다. 우리 한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달러가 마를 일이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일종의 아주 든든한 보험이죠. 그럼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까요? 중요한 이벤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10월 중순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줄 거고요. 또 10월 28일에는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혹시 미국이랑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오갈 수도 있겠죠? 관세 문제라던가 아니면 통화 스와프라던가요? 결국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전 세계적인 압박, 우리 내부의 문제, 그리고 주변국의 변수까지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오는 지금 과연 대한민국 경제는 이 거친 파도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환율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바로 이런 거대한 힘들의 싸움을 보여주는 지표일 겁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안개 속이네요.